요즘 미국 증시 아주 좋습니다. 빅테크 우량주가 주도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하지 못한 중소형주가 후발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실적이 안 좋고 PS가 마이너스여도 올라갑니다. 주가가 오르니 실적이 마이너스여도 나중에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을 만들어주면서 기업 분석까지 보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도 하는 요즘입니다. 참 좋은 증시입니다. 증시는 좋은데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슈가 있죠. 17일, 18일에 FOMC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동결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주식을 안 하시고 실물 경제에 사는 분들 중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뵙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결이냐 인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알겠지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어차피 상승하면 그 결정이 옳았다고 이야기할 거고 반대는 틀렸다라고 해석을 할 테니까요. 연준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만 궁금할 뿐이지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방향으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일 테니까요. 연준이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지을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좋잖아요. 증시도 좋고요.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증시가 폭락으로 가는 경우가 만들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결정이 하락의 명분으로 사용이 돼서 물량 소화하는 눌림이나 폭을 알 수 없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분위기를 잘 살펴야겠죠. 근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지금 증시가 좋으니 당연히 중립이나 탐욕 구간일 수도 있죠. 공포스러운 증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증시가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 하락장이 아닌 하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증시에서는 물량 소화가 필요합니다. 상승을 지속으로 더 하더라도 눌림이나 작은 폭의 조정은 하고 가는 게 흔한 증시인데 공포지수는 너무 평화롭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공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공포 쪽으로 이동하는 증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VIX입니다. VIX가 낮으면 증시가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VIX는 너무 낮으면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 날에 증시는 조금이든 크든 하락이 나오겠죠. 보통 15에서 18 부근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증시에서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15 아래까지도 가긴 하지만 너무 낮아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증시는 눌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VIX도 계속 떨어지기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VIX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입니다. 음봉이 없습니다. 보시면 음봉이 없죠.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좋지 않다고 극단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봉이 하나가 나와야겠구나 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는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게 아니고 횡보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음봉이 하나 필요합니다. 몸통이 좀 있는 음봉이 있어야 하는데 추가적 상승을 한다고 해도요. 지수로 보면 계속 끌고 올라가는 증시로 보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증시의 거래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증시가 단시간에 활활 탔다는 것을요. 물량 소화도 없고요. 지수에서 음봉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FOMC가 다가오니까 물량 소화를 한다면 FOMC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꼭 FOMC 때일 거라고 점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증시가 이런 상황이니 음봉이 나오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형주 매매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업 분석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면 그냥 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소형주는 내부자 거래가 많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흔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로 움직이는 주가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소형주는 상승 시기가 오지 않으면 주가가 머무른 자리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죠. 집이란 게 있다고요. 소형주는 상승 시기가 아닐 때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꼭 내부자 매도 이슈가 종종 있더라고요. 종목마다 움직이는 위아래 주가가 있는데 위아래 주가를 알면 그 사이를 집이라고 합니다. 박스 상단에서 내부자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횡보인 거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만약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자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그 집을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은 종목마다 다르고 찾아야 해서 차트를 안 보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집은 못 찾아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전저점만 보시면 됩니다. 한 종목의 주가를 계속 보시면 눈에 자주 띄는 주가가 있을 거예요. 그 주가를 외워두셨다가 매도자 거래가 나오거나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주가를 깨고 내려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지지를 깨고 내려갔다고 하는 건데 지지를 깼다는 거는 생각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도 내부자 매도가 있었죠. 그때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멤버십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거고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내부자 매도가 있다고 하면 흔한 일이라고 콧방귀도 낄 줄 아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onQ 인수합병 소식이 있죠. 이것도 흔합니다.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인수하면 처음부터 다른 일을 시작할 필요 없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면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요. 일본 투자자분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만 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실 수 있는데 IonQ처럼 인수합병 소식은 증시판에서 진짜든 가짜든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진짜든 가짜든 이슈가 돌기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경우가 생기게 돼서 소형주의 투자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수합병 이야기 소문 돌면 한탕 치고 나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내부자 거래로 이야기를 들은 기관들도 한탕 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특히 소형주는 고점에 물리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형주가 인수합병 소식 뜨면 주가는 오르지만 GM이나 AMC처럼 밈주식이 되지 않으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오르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쓰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니 참고하시고요. 인텔도 누가 인수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지금은 잠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를 때 더 오를지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인수합병이 불발이 되면 주가는 바로 고가라지게 되죠. 그럼 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형주의 매수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인수합병 되는 데 있어서는 $20에서 $30 정도 부근에서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종 이루어지더라고요. $30에 가깝다 하면 가깝고 멀다 하면 먼데 IonQ는 지금 증시 사이클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로는 인수합병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 사이클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만약 주가가 이 정도 상승해서 모레도 안 내려오고 이 주가에서 정착을 하면 그러면 향후 몇 개월 후가 되겠죠.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때도 정말 그들이 원하는 회사라면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은 사이클로서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IonQ는 매수하기 괜찮은 주가인지를 보자면요. 증시 사이클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나 아직 상승할 폭이 남았기 때문에 정상적 매수 대응이 아닌 증시 분위기를 살피고 증시가 건강하면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 회사를 믿는다면 향후 물탈 준비도 해야 하고요. 계속 너무 올랐다 하면 매수를 못 하거든요. 하락하면 매수를 안 하길 잘했다고 하지만 상승하면 그때라도 매수할 걸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몇 개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추격 매수를 하면서 왔고요. 테슬라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IonQ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사상 최고가 자리는 자연스럽게 저항이 되거든요. 저항은 넘어서면 지지가 되고요. 지지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추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자리가 나오는데요. 위험이 따르더라도 매수를 하시겠다 하면 33, 27 부근에서 두 번에 걸쳐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둘 중 한 군데에서도 가능합니다. 두 주가 어차피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는 원리가 있거든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 호재든 악재든 들리는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되고요. 하다 보니 패턴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이슈들은 또 나왔구나 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이슈들이 잘 들려오니 신경 쓰는 부분을 줄이시고 매수를 하실 거라면 어디서 매수를 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평단을 조절해 가시면서 취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테슬라의 상승이 컸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먼저 보고 갈게요. 주식은 박스로 움직이죠. 360이 넘으면 400까지 박스이고 400과 점고점까지는 저항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저항과 지지도 선거 놓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박스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360 지지 좋았고요. 지금은 400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박스 이동을 한 거죠. 멤버십에서 했던 이야기 포함해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추세는 지수로 봅니다. 지수로 이 위에부터는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증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매물대가 있으면 매수를 합니다. 여기가 단기 상승 추세 박스고요. 박스를 지났으니 중기 상승 추세로 넘어온 거죠. 박스를 이동을 시켰으니 이제 박스 상단을 찾으러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놓아야 하는 거죠. 위쪽 박스에서 머무르면 종목들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요. 테슬라의 종목이 갭이 있지만 갭 이야기는 다음 테슬라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360은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대응 방법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매수는 안 했고 옵션만 매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수가 매수 추세라면 종목은 매물대에서 매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다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드렸는데요. 만약 이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관망 포지션으로 바뀌니 알아두시고요. 테슬라가
우리가 사상체고가에 다가왔죠. 사상체고가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체고가는 자동적으로 저항이 되고 단타, 스윙, 장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물량 소화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수가 다시 받쳐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받쳐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400, 360 박스 기억해 놓으시고,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받쳐주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받쳐주면서 사상 최고가 414달러 50센트 위로 올라서 주고는 400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가까이에서는 매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나는 쫓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물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매수와 매도는 개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385, 388 북은 추격 매물대, 360 북은 매물대,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거나 어차피 박스 안에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매수해도 박스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지수와 추세 그리고 봐야 하는 주가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신경 쓰면서 주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차트를 안 보시더라도 유효하게 쓰일 겁니다. 제가 차트를 안 보던 시절 효과적으로 썼던 방법이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